여러분을 만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좀 이따가 몇 사람 선정을 해서 노래를 시켜보세요. 맨 앞줄에서 한 사람하고 맨 뒷줄에 있는 한 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의 음악 감성이 어떤 역사적인 결과로 되어 있는지 오늘 그렇게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약 45%가 국악인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따라서는 평양 사람들의 음악 감성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들은 전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음악이라는 용어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음악이라는 용어는 음과 악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음악이 되었던 거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음악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 없었죠. 이 용어 말고도 시악, 악이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이 용어의 예를 드는 것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음악의 개념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거죠. 악은 통상 아이디어를 가리키죠. 생각이나 정서나 분위기를 아이디어라고 하죠. 음은 소리를 가리키죠. 음악의 본질은 음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미술의 본질은 색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한 정의를 요즘에는 아이디어로 조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줄여서 조직화된 소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조직화된 소리. 그런데 나는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작곡자의 사상과 감정, 음을 등 나타내는 시간적 예술 이렇게 배웠어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죠. 작곡자의 사상과 감정을 음을 통해 나타나는 시간적 예술이라고 배우는 그 개념은 천재의학의 바탕을 둔 서양식 개념이죠. 왜냐면 여러분 중에 만약에 미디를 다루거나 그러나면 그분이 작곡가인데 그 당시에 작곡가는 베이토벤이나 슈베르트를 초점을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도 다른 개념을 우리는 열심히 배웠던 거예요. 지금은 간단히 전 세계적으로 조직화된 소리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다루는 것도 인간이죠. 음악을 갖는 것도 인간이고 인간은 사회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요즘에는 음악에 대한 정의가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조직화된 소리 이렇게 정의 내리겠죠. 인간의 조직화된 소리.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20대라고 한다면 20대를 위한 조직화된 소리는 10대를 위한 조직화된 소리하고는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보아나 또는 메인이나 또는 소녀시대를 즐기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바로 10대를 극복 못한 20대로 살아가는 존재겠죠. 한국인을 위한 조직화된 소리는 일본인을 위한 조직화된 소리는 다른 거죠. 왜 다른가요? 일본말하고 한국말하고 다른 거니까 다르게 들리는 거죠.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일본말 하든지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에서 조건을 같이 해야 되겠죠. 다르면은 결과적으로 다른 거죠. 이건 여러 가지 요소로 되어 있죠. 이것만 있으면 음악이 안 되죠. 아이디어의 정리가 주어져야 되는 여러 가지 재료로 되어 있어요. 음계도 있고 높이도 있고 길고 짧은도 있고 강하고 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또 빠르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수없이 감춰져 있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음계, 수많은 높이, 수많은 길이, 수많은 색인 중에서 특정한 음계, 특정한 높이, 특정한 길이들을 하나씩 선택을 하고 질서를 부여한 것이 음악이고 그 음악이 한국에 놓여지느냐, 아프리카에 놓여지느냐, 바르크 시대에 놓여지느냐, 평양에 놓여지느냐, 부여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음악 감성의 조건이 달라지는 거죠.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무려 13년 동안 담임선생한테 음계 공부를 배웠어요. 배웠죠? 네. 맨 앞에 있는 우리 여학생. 그걸 뭐라고 배웠나요? 음계. 가버린 세월이 됐나요? 누가 그걸 기억을 하겠어요? 다 잊어버린 거겠죠? 음계는 말 그대로 음의 계단의 약자를 음계. 라틴어로는 스칼라.
스칼라는 계단, 사다리, 이게 계단이죠. 음악이니까 한 옥타브 내에 음의 계단이 몇 개를 이루어졌느냐. 5개를 이루어졌으면 오음계.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오음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하면은 7음계. 하나, 둘, 셋, 넷, 하나 하면은 12음계. 인도에 가면은 22음계가 있죠. 일본만 해도 오음계가 무려 6종이나 있죠. 지구상에는 수많은 음계가 있는 거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음악을 조직하려면 선택을 해야죠. 그래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음계가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7음계죠. 이거 우리는 인기 좋게 하기 위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개명을 붙였던 거죠. 음계를 선택하면 높고 낮음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높고 낮음이 현재 있나요? 누가 이걸 듣고 기분 좋다 이럴 수 있나요? 이걸 내가 계속 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신경질이 나요. 높고 낮고 음악적이겠죠. 길고 짧음이 있어야 되겠죠. 길고 짧음이 있나요? 이걸 5분 동안 치려고 그럽니다. 길고 짧고 길고가 음악적이겠죠. 음계 위에서 높고 낮고 길고 짧은 것을 또 초등학교 때부터 무려 13년 동안 담임선생한테 배웠죠. 이번에는 그 뒤에 있는 남학생. 그걸 뭐라고 배웠나요? 또 가버리 그걸 멜로디라고 그러죠. 선율이라고 그래요. 이런 게 선율이죠.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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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율아 선율. 이건 금수현 선생이 만든 그네라는 선율이겠죠. 베이토벤이 만든 선율은 또 다르겠죠. 이건 베이토벤식 선율이죠. 여기는 박수도 없고 그래요. 음악은 주거니 받거니라고 그러죠. 상호 소통 예술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차르트가 만든 선율은 또 다르겠죠? 왜 이렇게 다른가요? 전부 재료는 똑같은데 아이디어가 다르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거 아시는 분은 그래도 우리나라 10대 문화를 이해하는 선진적인 세대 감성을 가진 20대죠. 뭔가요? 세월이 많이 갔네요. 이건 잭스키스의 호음새? 호음사라는 곡이죠. 잭스키스나 베이토벤이나 똑같은 이와 같은 음악을 우리는 서양 음악이죠. 서양 사람들이 1600년부터 이걸 체계화시켜서 전 세계에 보급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면서 보급시켰나요? 음악은 국경이 없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세계화를 시켰어요. 서양 철학자를 어떤 분은 간단히 줄여서 합리사. 서양은 합리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중세 철학부터 여러분들 끊임없이 그들은 이성이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재판관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립해서 그 합리성을 세계화시켰죠. 또 그걸 도구화시킨 걸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죠. 사이언스죠. 서양 음악이 제일 자랑하는 게 뭔가요? 합리적인 결과인 하모니죠. 화성이에요. 여러분들 화성이 뭐예요? 화음, 코드를 체계화시킨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뭘 배웠나요? 으뜸마음, 딸리마음, 버금딸리마음을 우리는 또 13년 동안 배웠죠. 으뜸마음, 딸리마음 이런 화음들을 체계화시킨 게 서양은 엄청나게 발달됐죠. 이걸 이렇게 연결하면 기분 좋을까요? 기분 좋다 이럴 수 있나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서양은 굉장히 발달됐죠. 또 서양은 화음 속에서 선율을 만들죠. 새로운 선율들을 만듭니다. 그러고 보면은 서양의 음악은 화음에서 선율을 뿜는데 새로운 선율들을 만들죠.
서양 감성이 자리잡게 되죠. 이걸 우리 국민들은 눈만 뜨면 엄마들이 가르쳐주는 음악이 유명한 서양 음악이죠. 바로 이거죠. 아침에 출근도 뽀뽀뽀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선택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화음과 가락을 뽑아가지고 이게 서양 음악의 조직 방식이죠. 그러다가 중학교에 가면 이런 거 배웠죠. 기억날라나요? 무슨 곡일까요? 곡명이 중요하지는 않죠. 이건 켄터키 옛집이라는 곡인데 알고 보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화음과 가락을 뽑아가지고 이게 서양 음악의 조직 방식이죠. 그렇게 우리는 훈련받고 교육하고 경험하고 이걸로 세계화시킨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남학생들은 나 같으면 중학교 등교할 때마다 이런 음악 안 듣고 주로 이것만 듣고 학교 갔었죠. 이런 행진곡 들으면서 날마다 네. 그런데 옆에 있는 여학교에서는 이런 음악 안 나왔죠? 어떤 게 나왔나요? 요즘에는 서울 시내에서 제주도 이르기까지 아침에 쓰레기차가 올 때마다 이 곡을 들려주고 한국의 주부들은 쓰레기 기도라고 그러죠. 그런데도 우리한테는 소녀라는 이미지와 함께했던 저 곡이 바로 서양 음악이죠. 근데 음악 선생님이 이런 곡만 들려주나요? 마침내 클래식은 영원한 거야. 너희들 대중가요 듣지 말거라 하면서 베이토벤의 운명교향곡을 한 번쯤은 들려줬었어요. 운명의 문은 이렇게 두드러질 거야.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가락을 만들고 화음을 넣어서 조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됐었어요. 사람이 미적으로 감동이 되면 숭고해지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음악실에 있었던 베이토벤 사전을 꺼집어서 어디를 갔었냐면은 미장원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베이토벤 머리하고 똑같이 파마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웃었지만 난 아주 심각한 모방을 하던 때였을 거예요. 물론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정학을 당했습니다만은 우리를 휘어잡은 세계가 다름 아닌 서양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열심히 학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우리 대학가는 굉장히 심각했던 그 음악도 서양 음악이었죠. 사실은 가사와 달리 곡조는 서양 음악이죠. 서양 음악이 한국화가 됐어요. 여러분들 80년대 그러나 찻집 같은 데서는 이런 심각한 음악이 안 나왔었어요. 어떤 음악이 나왔나요? 상대방을
꼬시는 음악들이 나왔죠. 이거였는데요. 이런 음악도 알고 봤더니 도레카솔라 시도에서 화음과 가락을 뽑은 거죠. 이게 우리는 이렇게 학습한 지 100년이 됐어요. 조용필의 친구여도 가사만 한글일 뿐이지 음악적인 전부 서양이죠. H.O.T의 내품으로 부르는 노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H.O.T나 베이토벤이에요. 우리는 서양 음악으로 학습해온지 경험한지 노래 부르는지 즐기는지 100년이 된 상황 속에 여러분이 한국 전통문화학교를 다니는 거죠. 예, 그 감성으로 보고 있다. 저는 또 고백할 게 있는데요. 미술 시간에 하도 아그리파 비너스 놓고 대생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수채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수채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한국의 보리밭을 보는데 전부 고로 보이더라. 고의 노란색으로 보이더라. 내 안경이 미적 감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찌 청각만 그러겠어요. 그러다가 우리 국민들이 두 번째 문화적 충격을 일본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일본 음악은 음계가 6가지나 있죠. 그 중에서 근대 한국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2가지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서 4번째 있는 음을 일본 사람들은 요라고 불렀죠. 우리 다라바바 사카나다 하던 때와 같죠. 7번째 있는 음을 일본 사람들은 나라고 부르죠. 일본 말로 빼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눕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요나누키 장음계라고 그러죠. 그럼 남는 음이 도레미솔라 도라솔미레 또 이건 옥타브니까 5음계죠. 일본 음계 중에서 단음계 중에서 역시 이음을 빼버리면은 요나누키 단음계. 일본 사람들은 항상 2박자 민족이죠. 2박자로 국민들의 심성화가 됐죠. 척척척척척척척 빗뽕 월드컵 때 이렇게 응원했죠. 척척척 빗뽕 척척척 빗뽕 일본 사람이 이렇게 응원해.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일본풍으로 되어 있는 모든 창작 그리고 일본의 고전 문학의 시가에 나오는 와카라고 하는 모든 양식이 2박자에서 나오는 유명한 7억조죠. 그것을 육당이나 그런 사람들이 공부해가지고 신체시로 만들고 뭘로 만들어서 우리들한테 7억조로 가르쳤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요나누키 장제 2박자니까 하나 둘 셋 넷 둘 여기다 일본말만 집어넣으면 일본 노래가 되는 거죠. 나는 선생이다. 와타시와 센세이 데스 와타시와 센세이 데스 와타시와 센세이 데스 와타시와 센세이 데스 이러면은 일본의 군가도 되고 창가도 되는 거죠. 이걸 번역해가지고 우리들은 자랑스러운 유명한 문화학교 이렇게 번역한다고 해서 우리 노래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본 민족이 근대화되면서 사회적으로 합의해놓은 또 하나의 일본 언어니까 이걸 한국에 와서 무려 30년 동안 강제화된 교육을 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작곡을 그렇게 하는 거죠. 가장 유명한 곡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학교적이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다니까 빨리 학교에 가자라고는 유명한 학교 교육 계몽 장가인데 곡조는 일본 곡조죠. 왜 그랬나요?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 일제 때 일본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작곡을 한 거죠. 최근에 이 곡이 초등학교 책에서 빠졌죠.
여기는 여러분들만 몰라요. 애들은 다 알고 있던데. 왜냐면 학교 가도 선생님이 안 기다리니까. 그래서 이 곡을 뺀 게 아니고 학교정을 치는 대한민국 학교가 없다고 해서 뺐어요. 여러분들 빠졌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일제 때는 이런 식으로 작곡된 곡조가 차고 넘치겠죠. 여러분들 경성방송국에서 이 노래를 보고했겠죠. 국민총력 조선연맹 무슨 각 연맹마다 이런 거 가르쳤겠죠. 여러분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요나누키 장대 4번의 4박자 만세불로 그때를 보내는 이날 임금님의 군사로 떠나간 길 우리나라 일본을 지키랍시는 황금하신 뜻받아 가는 지원병 천황폐하 임금의 명을 받아서 가는 지원병이라고 작곡했다면 이건 친일가요죠. 누가 작곡했을까요?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들어보셨나요? 예. 나는 우리 아내하고 처음 데이트할 때 이 노래를 자주 들려줬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특히 이 대목을 들려줬는데요. 너를 위해 노래 부른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저한테 안기는 그랬던 바로 그 곡을 찾고 오신 분이 우리 선생님은 나한테 민족음악가로 가르쳐줬어요. 그냥 여명기에 작곡가로, 교육가로, 동요작곡가로, 지휘자로 크게 활동했다 가르치면 될 걸 가치 평가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다는 필수 악곡 작곡자가 누가 있나요? 홍남파 선생이 있죠. 무슨 노래가 있나요? 했다 나간다 한번 해볼래요? 붉은 봄바다에 했다 나간다. 네, 차공연 노래죠. 어떻게 작곡했나요? 밤이 새었다 희망의 아침 공평한 노래 선전의 바람 다들 받으라 듬뿍 받아서 새로운 세계를 이룩하려고 대륙 이말리 태양신말리 대아시아의 태국 영권에 우리 일장기 날리는 곳이 자자손손 만대의 봄놀이국도 우리 일장기 날리는 곳이 자자손손 봄놀이국도라고 그렇게 작곡한 글을 우리 선생님은 우리한테 민족음악가로 가르쳤습니다. 이런 게 한두 가지 곡이 아니죠. 그래서 엊그저께 친일인민사전에 이런 게 다 등재돼서 나왔죠.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일본 감성을 가져다 주는 요나누키 참. 이것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동요. 우리가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부른 거야 라고 하는 그걸 껍질을 벗기면 전통이 무언가 다시 지금 보여주잖아요. 과거로 들어가자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건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걸 뒤집어보면 일본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일본 동요가 나오죠. 오사카나 후쿠오카나 도쿄로 여러분들 나중에 교류해서 가보면은 일본 노래가 차고 넘치는 게 일본 동요죠. 어떻게 생겼나요? 일본 동요 하나 둘셋넷 둘둘셋넷 하면 일본 동요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세수한다 추웠니 살았니. 이거 유명한 일본 동요라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몰라요. 애들은 다 알고 있던데. 우리는 여우하고 안 놀았죠. 우리 민족은 여우하고 안 놀았어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들이 가장 자주 가는 그런 종교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신사죠. 약 50%가 신사입니다. 그건 신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약 30%가 일본 불교를 믿죠. 10%가 일본 기독교, 나머지 10%가 기타 종교를 믿는데요. 그 50% 중에 반절이 일본 사람들 여우가 신이죠. 여러분들
도쿄에 가보면 일본 사람들이 가장 그 도쿄만 그러는 게 아니라 가장 잘 먹는 일본 우동이 무슨 우동이에요? 키츠네 우동이에요. 여우 우동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여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 어머니는 나를 특히 사춘기 때 여자를 조심하라고 할 때 항상 여우를 조심하라고 그랬죠. 특히 그 중에서도 백여우를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물었더니 그 친구는 남자를 늑대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배웠대요. 아마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뜻이었던 것 같죠? 이게 바로 일본 동요죠. 일본 동요는 여러분들 그것만 그래요. 예? 새새새 아침바람 찬바람이 불고 가. 이거 일본 동요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줄넘기 하면서 배우는 노래 똑똑똑 누구십니까? 일본 가보세요. 톤톤톤 도나타 한 글자 하는 표가 안 돼요. 우리가 이거 우리 전통 동요야 라고 믿는 사람, 그게 한국의 교육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일본 동요예요. 최근에 교육부가 그 사실을 알고 공식적으로 똑똑똑 누구십니까를 초등학교 책에서 뺐어요. 이제는 뭐 일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분야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니까 건의도 하고 조절도 하죠. 뭐 그런 정도 수준은 됐죠. 그런 걸 빠졌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여러분들 조카들한테 너 노래 해볼래? 이렇게 주문하는 여러분들하고 전혀 모른 채 주문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본의 요나누키 타는 게죠. 1860년대 유명한 명치 시대 때는 자유민권 사상이 초기에 유행을 했죠. 거리에 나가서 자유민권 사상을 고취시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은 엔제체라고 연설이라고 쓰고 그렇게 하죠. 자유민권 사상을 거리에 나가서 이번에는 노래로 고취시키는 것을 쓰기는 연가라고 쓰고 일본식 발음은 엔가가 되는 거죠. 자유민권 사상을 거리에 나가서 또 극을 하면은 이건 연극이 되겠죠. 이런 용어들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용어의 유래가 되겠죠. 이 엔가의 음계가 이걸로 됐죠. NHK 보시나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연습극 할 때마다 배경음악으로 들려주는 음악이 황성의 달. 요나누키 타는 게로 자꾸 그랬죠. 배경음악이 되겠죠. 근데 이걸 두 박자 대중가요로 만들었죠. 하나 이걸로 만들었죠. 이걸 내가 계속 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소주가 그리워진다라고. 이거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 뽕짝이라고 그러죠. 왜 뽕짝인가요? 아, 뽕짝뽕짝 하니까 예수님과 뽕, 고음바지가 짝, 뽕짝 정확하게 맞췄죠. 뽕짝을 맛있게 노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짝을 짧게 스타카토로 끊어줘야죠. 뽕짝, 뽕짝. 이거 길게 하면 난리 나죠? 뽕짝, 뽕짝, 뽕짝. 그러면 안 되고 짧게 끊어줘야죠. 심심하면 더 끊죠. 더 심심하면은 이런 거 넣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가슴이 뛰는 모양이에요. 이걸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요? 4분의 2박자나 4분의 4박자의 느린 춤 리듬을 뭐라고 하나요? 트로트라고. 이건 미국 영어죠? 빨리 볼까? 강이 받는 기분이 어떠세요? 뭐라고요? 제발 빨리 끝내달라고요. 이런 리듬은 폴카 리듬이죠. 이건 뭔가요? 이건
네, 그렇게 세웠죠. 그래서 이건 뭔가요? 이건 뭐예요? 탱고죠. 이건 틀어. 여기다 일본만 맞추고 놓으면 일본의 엔카가 되는 거죠. 와타시가 센세이. 아, 좋다. 아줌마 한 사람 더 가주세요. 라고 한 번이라도 말해보신 선생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분은 좋게 얘기하면은 일본의 청각 문화를 국제적으로 훈련받으신 분이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1세대로부터 세뇌되신 분이죠. 일본을 경험하기 전에 한국이 없었어요. 한국 근대화의 모델이 일본이 아니었고, 어쩔 수 없는 역학적 구조 속에서 우리는 강제화된 교육을 받았죠. 1910년에 10살 먹은 어린이가 일본 교육을 30년 받고 나면은 드디어 40대 초반 그래서 유행을 시키죠. 대표적인 노래 뭐예요? 예, 사공의 뱃노래 라고 노래방 가서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죠. 가사 첫 구절이 사공의 뱃노래, 공명은 목포의 눈물이죠. 공명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가사와 달리 곡조는 일본 곡조죠.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 곡은 일본 민요예요. 표절한 작품. 일본 음악가들이 나도 뒤풀이 때 이걸 불렀더니 하여간 너희 민족은 웃겨 그래요. 표절한 줄을 몰라요. 한국인들 가을 만나고 미치고 환장한다는 곡도 그렇죠. 이건 뭐예요? 예, 이건 유명한 의학세가 아니죠. 가사가 의학세, 분명한 짝사랑이라는 곡이에요. 여러분들 해방이 됐어요. 민족 진영했던 친일 진영했던 여러분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합의 본 게 뭐예요?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고 했어요. 좌익이냐 우익이냐 치열한 싸움 속에서도 합의 본 것은 사실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 그 얘기는 뭐예요? 민족 문화를 건설하자는 얘기.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안 됐죠. 60년대가 되니까 다시 유행을 하죠. 아가씨죠. 이 곡은 나오자마자 외술가요로 금지시켰죠. 그런데 누군가 조용히 풀었죠? 누가 풀었나요? 청와대가 풀었어요. 청와대에서는 부르고 청와대 밖에서는 금지고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죠. 여러분들 청와대에 자주 갔었던 가수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예, 유명한 심수봉이죠. 심수봉은 어디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그의 아버지가 심재덕. 심재덕은 여기 서산에 사는 신문일가라고 하는 유명한 판소리 명천이에요. 그의 딸이 심수봉. 여러분들 심수봉 그래서 가창력이 뛰어난 거죠. 여러분들 젊은이들한테 한동안 인기 있었던 조간. 아버지가 누구예요? 조통달이죠. 바로 여기 익산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그런 가창력이 상당히 그런 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70년대가 되니까 조용필이 등장하죠. 이건 유명한 돌아와요 부산 아니죠. 80년대가 되니까 주현미가 나왔죠. 최근에는 누가 나왔나요? 여러분들 현빈이 나타나서 또 가정들을 휘어잡고 있어요.
노래방에서 또 가요 무대이니까 한국인들의 음악 탐성은 역사적인 결과인가 문화적 경험의 결과인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그 어느 쪽도 쉽게 답변을 못하죠. 우리 안에 역사적 사실이구나. 그래서 한국인들이 감성은 이중적이죠. 겉으로는 민족 노래하면서 속으로는 일본식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런 거죠. 초등학교의 아이들도 민족의 자존을 가져다 준다면 독도는 우리 땅이지만 곡조는 일본 곡조죠. 이중 모습. 전통이 뭡니까? 전통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청각만 그러는 게 아닌데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 말고도 중국풍이 있어요.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만 앞으로 10년 후면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나는 전망하는데 중국 음계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건데요. 좀 짜장면 냄새가 나죠. 중국말을 맞추고는 중국 노래가 되겠죠. 까우샹 이러면 중국 사람들은 웃을 리가 없죠. 낯선 사람 만나면 낙다림하죠. 낯선 가락이 들려면 귀가림하겠죠. 존두이가 교육 철학에서 그런 말이죠. 경험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경험 속에서 개념이 형성되고 사물을 인식하고 지각하고 그것을 컨셉이라고는 개념화시키는 것들이 전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프리카 음악이 없죠. 왜요? 경험을 이루고 아직은 없는 거죠. 아프리카 음악만 나오면 한국인들은 낯설어하죠. 여러분들이 드디어 졸업 여행을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갔더니 혹시 이거 식인종 음악 아니냐고 말했다가는 당장 쫓겨나는 거죠. 자기 조상이 죽었을 적에 장사 지내는 음악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한국 전통문화학교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전통의 규제, 전통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인재라고 하는데 청각은 어디까지 왔는가? 라고 보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그러면 한국음악은 어떻게 됐느냐? 정체성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전통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전공하고 음악은 별개야? 라고 볼 거냐? 이것도 다른 문제겠죠? 우리나라 음계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2개짜리가 제일 많이 있어요. 궁상각추를 배우신 분하고는 이제 전혀 동떨어진 얘기죠. 자, 제일 많이 부르죠.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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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잘도 간다. 저리 가는 검두가, 이리 오는 빈두가 제일 많이 불러왔고 제일 많이 불러온 역사가 저 곡조 안에 있죠. 왜요? 모든 문화가 변해도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그 문화만 가장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있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한음을 더 얹혀서 부르죠? 어떻게 부르나요?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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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이렇게 올리죠. 더 세련된 엄마를 만난 사람들을 부르면 더 꺾기의 명수를 만나죠.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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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잘도 떴죠. 분위기에 따라서 2개도 하고 7개도 하는 거지 2만 하는 어머니는 한 사람도 없죠. 이 음악의 중요한 특징이 뭔가요? 즉흥적이에요. 여러분들 서양음악이 즉흥적인 경우는 재즈의 애드립밖에 없어요. 물론 18세기 이전까지 서양음악사에서는 즉흥음악이 있었어요. 근데 악보가 이렇게 되면서 거의 즉흥이 없어요. 리스트를 만나야, 파가니니를 만나야 가능한 거죠. 요즘 우리 한국사에 즉흥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재즈 하는 사람으로 가야 되죠.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오늘 하는 노래 달랐고 내일 하는 노래가 달랐죠. 엉터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서 불렀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게 한국에서 굉장한 그러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근데 이거 언제 때부터 불러나요? 임신할 때부터 불러요.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면 돌될 때까지 몇 종류를 불러나요? 20종류를 불러요. 여러분들 아기들이 태어나면 엄지손가락 안으로 쥐겠습니까? 밖으로 펼치겠습니까? 안으로 쥐겠어요? 밖으로 펼치나요? 이걸? 아직은 아이 안 나와봤죠? 나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 넷을 낳아봤는데요. 딸 둘과 아들 둘이 있습니다. 내 친구는 다들 원시 가족이라고. 나는 전부 안으로 쥐어요. 장 피아제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인간의 지각적인 능력은 어렸을 적에 감각적 운동단에서 5단계로 나가는데 감각적 운동단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예요? 그 잠재 능력이라는 쇠마죠. 물건을 쥐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젖병을 이렇게 주면 빠져나가죠. 이렇게 쥐어야 돼요. 어느 나라든지 엄지발달이 교육의 시작이에요. 또 이렇게 주어봐야 뭘 하나요? 물건이 큰 건지 작은 건지, 물건이 뜨거운 건지 찬 건지를 알니까 모든 발달 심리학자들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 영리하게 하려면 쥐어보게 해라. 이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표기하는 교육을 프로그램화했죠. 어떻게 했나요?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했지. 누가 이걸 짝짝꿍, 이런 짝짝꿍 우리나라에 없죠. 또 표기하려면 어떻게 했나요? 잼잼잼잼. 경상도 고성 가서 조사했더니 그 지방은 쪼막. 지역마다 말이 달라요. 지역마다 째가 달라요. 지역마다 하나만 있는 걸로 통일시키면 문제가 있어요. 국립국악원에 째로 전국을 통일시키면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역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전라도 가서는 뭐라고 전라도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쥐암이라고 그래요. 충청북도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잠 줄여서 그렇게 해요. 지역마다 말이 달렸죠? 짝짝꿍 잼잼보다 더 어려운 거 가르쳤죠? 기억나나요? 이거 굉장히 어렵죠? 장모님은 이게 이쪽으로 가죠? 여러분들 7, 8개월째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왼손 잡아야 될까 오른손 잡아야 될까 훈련시키고 우리나라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왼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왼손바닥을 펴서 오른손 검지로 찍으라는 거죠. 직강지라면서 오른손을 발달시켰지. 누가 이걸 왼손 이걸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손끝에서 발달하면 어디로 오나요? 가슴으로 와요. 가슴으로 올 때쯤 머리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걸 만들었죠. 이게 뭐예요? 도리도리죠. 그냥 결이 자꾸 흔들어지죠. 왜 흔들어주나요?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워킹이었죠.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사람이 늦게 진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요? 치열한 예비 동작 훈련을 시켜요. 내가 하는 얘기 아니라 발달 교육 심리학자들 하는 얘기예요. 이래야 공간 지각을 익힌대요. 나는 우리 할머니가 심심해서 하는가 보다 알았는데 이래야 팔을 떼는 공간 지각을 익힌대요. 그래서 노래하죠. 달강 서울길을 가다가 파만토를 주워다가 새강 밑에 묻었더니 머리 감은 새앙쥐가 들락쿵달락쿵 다 까먹고 파만토를 웅주자니까 가면서 조리 먹고 인다 먹고 남 먹고 조리 먹고 거기는 속변이 할머니 간다고 곱자가 강달가 이렇게 해야만 발을 떼는 교육이 된대요. 이것도 시켜줘요. 브라하면서 왼발 오른발을 이렇게 하면 뭘 한다고요? 옛날에 대장간에 가면 풀무지라면은 불이 일어나듯이. 불은 뭐예요? 한국 부녀자들한테 아군이라고요. 그것을 불은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거죠. 너를 통해서 우리 집에 불같은 복이 들어오면서 이걸 훈련시켰어요. 어떤 때는 아빠들이 여기다 올려놓고 따로 보내 아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빠지라고 다리를 짱짱하게 하면서
아빠의 눈동자를 바라보면 보통 아이들이 뭐라고 말을 했나요? 아이 빌리 라고 되게 그렇죠. 갓 태어난 새내기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최초로 만나는 소사이어티. 사위하고 새내기하고 처음 만날 때 눈과 눈의 만남, 눈과 손의 만남, 발달심리학용어로 협응이라고 하죠. 그것은 발달을 촉진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이자 바로 신뢰교의 바탕이라는 사실을 한국의 대화심리학, 발달심리학, 아동심리학을 공부했던 미국 유학 교수들, 유럽의 선생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요. 돌아가서 어떻게 했나요? 7차 교육과정에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책 요새 이게 나오죠? 뭐가 나오나요? 자장이 지금 나와요. 여러분들은 뭘 배웠어요? 잘 자라 우리 아가 클래식을 배웠죠? 그렇지 않으면 슈베르트의 자장가 잘 자라를 배웠건만 어떤 여학생이 나중에 자기 엄마 되어가지고 아기 키우면서 우리 아기 자 이런 엄마 봤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날 살 때까지 하는 노랫가락은 오지 차장 이것만 해요. 이런 것들로 또 동생 생기면 또 듣잖아요. 동생 생기면 또 듣고요. 보통 몇을 낳았나요? 나는 8남매 속에서 서열이 5번째로 성장했어.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저희 엄마를 원망했죠. 저분이 나를 생명으로 낳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장난삼아 낳았을까? 난 쓰레기야 뭐 이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동생이 생기니까 또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돼요? 동요가 시작돼요. 두꺼봐 헌집 줍게 새집 따어 참아리 동동 참아라가 우리나라 동요. 일제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변했나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로 바뀌어진 거죠. 누구든지 들으면 이게 일본 동요인지 한국 동요인지를 들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은 드디어 민요가 되죠. 강수월래해 전라도 그렇죠. 경상도도 마찬가지죠. 개지나 진칭남해 강원도 금강산 이천봉 따라라 똑같죠. 절에 가도 똑같죠. 이야 나무와 미타부 이런 소리 들어 우리 내 어머니는 원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든지 엄마 품에서 들었던 자장의 즉흥곡이에요. 여러분들 구조만 익히면은 자기 삶의 모습에서 즉흥적으로 노래할 수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런 노래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한국 여러분들 세계 음악 교육사에서 그런 문화들이 다 깨져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다장조야, 사장조야,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익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사장조도 안 되고 전통도 안 돼요. 묘하죠? 이중적으로 안 돼요. 이중적으로. 한국 음악교육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 클래식 배운 세대거든요. 그런데 누가 클래식을 즐기나요? 안 해요. 전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팝송으로 가고 그것도 댄스 뮤직으로 가고 그것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세대는 어느 정도까지 와서 그 밑으로 안 가요. 여러분들 말만 레인지 레인 쪽으로 안 내려간다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맞춰서 했는데 우리나라 창단은 3박자죠. 세계 모든 박자는 2박자 아니면 3박자. 하나의 단위마다 이렇게 3개씩 쪼개준다고 해서 3박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에 악센트 넣고 넷 둘 셋에 숨을 쉬는 이런 우리나라 장단 구조가 있죠. 숨 쉬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어이 넷 둘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어이 넷 둘 꼭 숨 쉬었죠. 저처럼 했겠어요? 세련되게 했겠죠? 경기도 충청도 이 콩나물 술 이걸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hum으로 교육을 했어요. 이것만 가르쳐주면은 어린애들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새천년 우리나라 금수강상대 여기가 유명한 한국의 문화학교. 여러분 지금부터 나하고 노래할까요?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누구든지 할 줄 알았어요. 뭐예요? 스피치 리듬이 우리나라는 구음어로 문장의 센텐스를 만들어서 구조를 전달했어요. 뭘로? 삼박자 구조. 서양은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전부 두 박자죠?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그렇지 않으면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전부 이래요. 중국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일본도 하나, 둘, 셋. 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일본도 그래요. 두 박자풍인데 여기다 맞춰서 전부 노래하죠. 춘양 미간 나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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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 우리 애기 참또 잔다 하고 맞춰서 노래하고 그걸 글로 쓰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참다는 이렇게 내리면 굉장히 빨라지죠? 어떻게 하나요? 하나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둘 셋 셋 너무 빠르니까 이걸 리듬화 시키겠죠? 어떻게 해요? 덩덩덩덩 덩 하는데 우리는 세 개를 카운트했어요. 덩덩덩덩 너무 단순하니까 변화 일으키겠죠? 첫 번째가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리는 거 한번 들어볼래요? 덩떠덩 덩떠덩 두 번째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덩덩떠덩 덩덩떠덩 세 번째 덩덩덩덩 덩덩덩덩 네 번째 덩덩덩덩덩덩덩덩덩 어떤 게 편하네요? 세 번째 덩덩덩덩 왜 편하는가요? 그게 엄마한테 들었던 전부 짝짝짝짝 불불 불어라 형님 사촌 꼭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건 여기에 악센트 때문에 그래요. 이건 사실은 기의 흐름인데요. 기의 흐름인데요. 호흡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 맞춰서 했어요. 그래서 맞춰가지고 구음을 했단 말이에요. 덩덩덩덩 짝짝짝짝 불불 불어라 얼굴 천대 개건너 꺾어. 제가 언젠가 돌아가신 인간문화재 박병천 선생하고 저 남도의 어느 마을에 가서 얼굴 천대 장구도 없이 입으로만 개건너 꺾어 얼굴 천대 했더니 지역 주민들이 흥청흥청해. 여기는 여러분들처럼 전부 누구 잡아먹을 것 같지 않죠? 물론 여러분들은 명분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마지막 세대죠. 지역 주민들이요. 하면은 이게 반응이 된다. 맞춰서 했어요. 진진 녀석 바삐 녀석 대한민국 차차차차 자기 우리나라 장단이 나서요. 여러분들 이런 장단은 왜 서양에 없겠어요? 다 있겠죠. 예? 대한민국 우리 이렇게 안 쳤죠? 어떻게 쳤어요? 대한민국 차차차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서양식으로 하면 어려운 싱코페이션. 여러분들 싱코페이션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재즈를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교육 받았나요?
한 사람도 안 맞았어요. 서양 사람들이 잘 쳐야 되는데 오히려 못 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잘 쳤어요. 왜요? 우리는 수백 년 동안에 엄마한테 뭘 배웠나요?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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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자장, 자장, 장으로 받아들이니까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단군이래로 애들이나 어른이나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4,700만의 붉은 악마가 사회 통합되던 때는 월드컵이 처음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또 한국 월드컵 때는 두 번째 문화가 폭발했죠? 한국 문화의 원형이 폭발했어요. 그게 뭐예요? 1대0이라도 넣어라 치면 서양 사람들 나와서 춤추죠? 춤춰요. 근데 우리나라는 1대0 골이 나면 어떻게 했나요? 전부 어깨를 잡고 뛰었죠? 이게 뭐예요? 덩덩 덩덩 덩. 한국 사람들은 기쁨을 뛰어요. 제가 언제 학교에서 나오는데 무슨 여학교 동창회 이런 거 보이더라고요. 우리 남자들 같은 오래간만이다. 그래 한 잔 걸치자 하는데 여학생들은 그게 아니다 뭐냐. 전부 어깨를 잡고 오래간만이야 뛰더라고요. 그랬던 민족이 어느 날 근대적 학교에 가서 뭘 배웠어요? 유명한 이걸 배웠던 거죠. 여러분들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쉬운 줄 아세요? 이게 뭐예요? 평균율이에요. 옥타브네를 수학적으로 균등하게 나눈 음률. 수학이에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의 비를 정확해야 돼요. 조금만 틀리면은 음치돼요. 왜냐면은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이 시간 되면 공포의 시간이었었어요. 거기다 대고 노래를 지키면 비극이 시작돼요. 옥색치마 나랑도 잘 올라갔죠. 올라간다 나의 시간. 근데 90점 이상 받았지만 내 친구는 이랬나요? 새모시 옥색치 음도 안 올라가니까 이런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왜 그때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저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 음치야 이러니까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왕따 시켰다고. 내 친구는 정말로 고민 많았어. 음악 선생님 미워. 음악 선생님 미워니까 노래를 못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가끔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동훈아 미치겠다. 왜 우리는 노래방만 가면 끝끝내 시키고야만 하는 민족이니 하면서 자기를 고쳐달래요. 한국 사회에서는 노래 문화가 뭐예요? 90점 맞았냐? 70점 맞았냐가 중요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뭐가 중요해요? 노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죠. 노래는 대인관계를 결정해요. 노래는 누구든지 부를 정도로 장진이 다 되어 있는 게 한국 사회예요. 노래는 베이징이나 뉴욕과 달리 한국 사회는 여러분들 음치 클리닉 이런 데 노래방 교실이 서울 시내 사업이 되는 나라예요. 네? 노래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노래를 해야죠. 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했어요. 왜 맞춰서 이렇게 숨을 쉬나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음악 개념에서 중요한 게 키죠. 키. 아카페 버블리도 키. 여러분들 19세기 아시아를 살았던 유명한 철학자 해감 최양기 선생의 기칙체의라 속에서도 키. 이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양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에너지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적절한 용어는 아니라고들 그러더라고요. 기가 살아있는 걸 생기차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기가 가득 찬 걸 뭐라고 하나요? 기똥차다라고 그러죠. 기똥차. 기가 막히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 음악에서 기가 막히면 큰일 나요. 기가 끊어지면, 장단이 끊어지면, 춤의 가락이 끊어지면, 노랫가락이 끊어지면 음악은 파괴돼요. 한국 음악이 그래요. 모르겠어요. 미술에서 한국 미술의 기가 끊어지면 그게 될지 안 될지. 그런데 이걸 잘 익히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나요? 숨을 잘 쉬어야 되죠. 날숨과 들숨을 한국에서는 호흡이라고 그러죠. 그러려면 사람 몸에 나 있는 열구멍으로 숨을 쉬죠.
귓구멍이 몇 개인가요? 몇 개인지 모르세요? 2개.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예. 모두 몇 개인가요? 우리 남학생.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두 번째 줄에. 지금 이걸로 질문하세요. 예. 모두 몇 개인가요? 2개, 1개예요. 7개죠? 예. 나머지 세 구멍은 어디 있나요? 예. 교양인이라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그렇게 교양적인 언어인 분봉이라고 안 하고 늘 군역이라고 그랬어요. 쥐군역. 군역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심각해지죠. 아래 앞뒤 두 구멍이 있죠. 땅구멍이 하나가 있었구만. 조선시대 때는 어려운 한자어인 제규라고 그랬죠. 10구멍으로 숨을 들여마셔요. 그리고 내뿜고. 여러분들 이것에 의해서 모든 음악인들이, 모든 춤꾼들이, 전문적인 그러한 제인들이, 줄 타는 사람 말 것이 숨을 먼저 쉬면서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는 뭘 했어요? 이 기 놓는 훈련에 따라서 지금 이기 구음 훈련. 그러고 난 다음에 장구를 쳤어요. 에? 장구가 뭐예요? 호흡이에요. 장구가 그 밑에 뭐가 깔려있어요? 어떻게 기를 일으키냐. 배꼽 밑에 10cm 밑에서 여러분들 단전호흡에서 여러분들 뒤에 한 번으로 잘 돌리는 그 단전호흡을 하면은 기를 조정해요. 아무리 3만원 애들도 애들 부여 시내에 들어가서 뇌호흡을 하고 있어요. 보내면은 집중되면은 머리가 좋아져요. 기억력이 좋아지면 머리가 좋아지잖아요. 그걸 뭘로 하냐면은 숨을 들어마시면서 기를 훈련했어요. 누구든지. 박병천 선생님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국의 명인이라는 명무가 나오는 진유림 선생님도 어떻게 자궁으로 숨 쉬어요. 내가 태어난 곳이에요. 생명의 기운으로 해야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해금이 되는 거야. 장단이 그냥 박자가 아니라 그 밑에는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어요. 훨씬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날 근대적인 오선보로 전부 묶여져 있어요. 어떻게 이걸 살릴까? 우리 국악대학에서. 그래서 모든 전공자는 작곡을 했든 뭘 했든 그 사람이 가야금을 했든 탄소를 했든 모든 전공자는 반드시 장구를 친다. 기본이에요. 두 번째, 뭘 전공을 하느냐? 뭘 전공도 상관없다. 가장 기본은 뭐냐? 춤추자. 교과로 공식적인 기본은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춤하고 장구를 취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해금을 차릴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소리가락들이 살아나요. 이걸 박자로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이 중첩적으로 꼬여 있어요. 내가 보기로는 어느 나라하고 파워풀하게 결합되느냐 한국은 중국, 일본, 서양 전통이 중첩적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 이런 상황이 어디 프랑스가 그러나요? 영국이 그러나요? 한국이 그래요. 전통 우리는 훨씬 복잡해요. 이것을 뭐가 갖고 다름이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국제화시킬 거냐라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더 치열한 학습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것들이 우리한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 때마침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곡이 무슨 곡이에요? 이런 게 그렇죠? 뭐예요? 칠갑산이죠. 애들도 좋아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갈거나 내 님을 찾아서 어디로 갈거나 뭐예요? 이건 김영동의 음악이죠.
김수철의 불의 노래도 그렇죠. 여러분들 한국적 락을 추구했다는 신중현의 미인이라는 곡도 우리나라 곡이죠. 최근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서울 시내 유치원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들의 트렌드를 조사해서 발표했죠. 다투고 있는 게 뭐예요? 오나라죠. 근데 그 아이들 집에 가면 뭐예요? 피아노 친다. 오나라는 국악, 피아노는 서양음악. 이중 언어를 익히는 건 국제적 동향이다. 이중 음악성을 익히는 건 국제적 동향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데 웬만한 학교 같은 건 시작부터 전부 다 깃도라미가 이게 시작점이에요. 서울 시내 가보세요. 창동여고도 그렇고 이화여고도 그렇고 시작점이에요 이게. 그런데 도쿄에 갔었더니 신주쿠에 갔더니 사람을 딱 들으니까 일본의 문화정책은 여기까지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거 들으면서 지나가더라고요. 황성의 살을 듣고 지나가요. 제가 놀란 것은 베를린에서도, 파리에서도, 런던에서도 한국 음식점을 가면 전부 들려주는 음악이 뭔 줄 아세요? 뽕짝이에요. 뽕짝이에요. 그런데 중국 음식점을 가면은 벌써 따리라리라리 어루로 되어 있는 중국 음악을 들려줘요. 우리가 이것이 근현대의 교육체계에 의해서 이게 번져나간 상황 속에서 지금 7차 교육과정이 유치원서부터 지금 이렇게 달라지고 여러분 길 건너가면 여기 부여의 충남국악단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데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죠. 어떻게 연계성을 갖게 하느냐 이도 앞으로 필요하다고요. 자, 그랬을 경우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된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함께 했습니다. 질문을 지금부터